그래서 이번에는 한 집단에게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처치 이전과 이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대응 표본 t-테스트를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는 데이터를 제가 직접 입력해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R로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을 위해 준비한 데이터는 R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chick weight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병아리가 태어난 당일부터 21일차 때까지의 몸무게를 매일매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R에서 데이터를 엑셀로 내려받았고 실습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또 병아리의 0일차와 21일차 이 두 데이터만 남겨두어서 치크웨이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데이터는 미리 공유드린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 경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병아리가 갓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와 21일이 지났을 때의 몸무게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병아리가 갓 태어났을 때와 20일이 지났을 때의 몸무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되겠고요. 반대로 연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이 아니라 엑셀에서 한번 치크웨이트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총 3개인데요. 첫 번째, 치크이라는 칼럼은 병아리를 구분하기 위해 달아둔 이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이 병아리의 나이를 1단위로 기록한 것이고요. 웨이트가 해당 일에 측정한 병아리의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치크 칼럼에서 동일한 숫자를 가진 로우는 같은 병아리의 다른 날짜에 대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엑셀 파일을 R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의 확장자명은 .xlsx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먼저 read exce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라는 것은 함수나 데이터, 코드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한다고 아마 지지난 강의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read excel이라는 패키지는 엑셀 데이터를 읽는 데 사용되는 코드나 함수 같은 것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하고 설치를 해주시고 패키지가 설치되었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패키지를 스크립트 창에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read 엑셀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 있는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엑셀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 안에 인자로는 아까 데이터를 저장해 뒀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경로는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인 문자형으로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걸 유의해 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온 데이터를 치크웨이트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해 주었습니다. 데이터가 또 읽어왔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엑셀과 비슷하게 한번 보이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view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으로 예쁘게 아래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대문자 V를 사용했다는 것을 꼭 유의해 주세요. R은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코드를 입력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엑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읽어왔으면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스트럭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엑셀처럼 숫자나 문자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표에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아마 전전 강의에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각 칼럼마다의 자료 구조가 또 나와 있는데 세 칼럼 모두 수치형 변수이고 길이는 1에서 32까지 해서 총 32개의 로우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칼럼의 데이터 일부가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머리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칼럼마다 통계량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치크는 어차피 병아리의 이름표고 타임은 어차피 0일차와 21일차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몸무게인 웨이트 칼럼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독립표본 t테스트 때랑 마찬가지로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값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표본 t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정 전에 데이터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가 대략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병아리의 몸무게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 분포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아까 한번 했었죠. 히스트라는 함수 안에 인자로 몸무게 벡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코드를 보시면 갑자기 달러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달러 표시는 항목의 이름을 기준으로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항목을 추출하는 연산자입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했는데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한 경우에는 checkweight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weigh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항목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병아리의 몸무게 정보가 들어있는 벡터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 벡터를 그대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이 달러 연산자를 이용하면 그래프에도 이렇게 제목과 축 이름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대충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0에서 50g 사이의 적은 몸무게를 가진 병아리의 수가 아주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 불러온 몸무게 벡터 값에는 0일차와 21일차의 병아리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적은 몸무게를 지니는 0일차 병아리의 몸무게가 뭉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0일차 병아리의 몸무게와 21일차 병아리의 몸무게를 나눠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는 없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R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패키지는 dplyR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추출하거나 필터링을 거는 등의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install 패키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1일차 병아리의 몸무게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중 타임이 21인 데이터만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함수는 filter라는 함수입니다. 엑셀에서 조건을 걸고 데이터를 걸러서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 속성을 가진 데이터만을 필터링해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필터라는 함수 안에 필터링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시고 다음으로는 조건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조건은 타임이 21인 경우의 데이터만 뽑아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타임하고 equal 표시를 2번 해줍니다. 그래서 왜 하나가 아니라 2개냐고 하면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2개를 비교하는 경우는 equal 2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qual 하나는 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당해주는 식으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반환되는 결과값을 저는 check21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다시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 check21이 잘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스트럭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반환이 됐고 길이가 32에서 16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타임 칼럼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0이 없어지고 21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1일차 병아리의 데이터만 사용해서 다시 몸무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21이라는 방금 할당해준 변수 안에 있는 weight라는 이름의 컬럼을 다시 이 달러 연산자를 이용해서 추출해주고 이걸 다시 히스토그램에 인자로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정규 분포 모양을 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0일차 병아리의 분포도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필터 함수를 이용하되 이번에는 타임이 0인 데이터만 사용해서 check0이라는 변수로 할당해 줍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기왕 0일차와 21일차로 나눈 김에 한눈으로 두 집단 간 몸무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할 때 했던 것처럼 가장 단순한 방법은 순서대로 비교를 원하는 두 벡터를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0일차의 병아리 몸무게는 서로 분산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크웨이트라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물결 연산자는 뭐뭐에 따른, 영어로 하면은 by라는 뜻을 가진 연산자입니다. 이 코드를 앞에서부터 해석하자면 weight by time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른 몸무게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몸무게는 어디에 있는 칼럼의 이름이었냐 하면은 아까 불러왔던 시크웨이트라는 데이터에 있는 칼럼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라는 파라미터에 넣어주면 바로 윗줄에 있는 코드랑 동일한 똑같은 박스 플롯의 결과가 반환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편하신 대로 작성하면 되고, 어쨌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21일차의 병아리들이 훨씬 무거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규성 과정이 만족되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등분산성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바틀렛 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칼럼에 따른 다른 칼럼, 물결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에 따른 몸무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바틀렛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고 weight, 물결, time을 입력해 줍니다. 이 weight와 time이라는 이름의 칼럼이 존재하는 데이터의 이름은 치크웨이트였으니 그대로 또 입력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결과값이 반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값을 확인해 보면은 2.2, 그다음에 알파벳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6이라는 숫자보다 P값이 작다라고 나와 있는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표기에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알파벳 2라는 값은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2.7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리수인데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좀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표기법을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과학적 기술법인가요? 네, 저희 결과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scientific notation이 왜 등장했을까요? 너무 작은 숫자보다도 더 작은 P값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할 것이다 라는 연가설이 아주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등분산성 과정이 만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scientific notation에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 방식을 우리에게 익숙한 소수점 방식, 이거를 fixed no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소수점으로 다시 표시하는 방법을 참고용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형식을 변경하는 forma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연상수로 표현된 숫자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scientific이라는 파라미터를 F 혹은 false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등장한 숫자를 한번 바꿔보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0.000 어쩌고저쩌고 22라는 숫자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등분산성 검정의 연가설이 이렇게 작은 숫자의 수준에서 기각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모두 확인했으니 드디어 대응표본 T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연가설은 0일차 병아리와 21일차 병아리의 몸무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겠죠. 그래서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독립표본 T테스트에서 수행했던 코드와 동일한데 어디가 약간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T테스트라는 함수도 똑같고, 처음에 사전 집단의 몸무게 벡터, 그 다음에 사후 집단의 몸무게 벡터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죠. 등분산성 과정에 대한 이제 벌.equal이라는 파라미터는 아까 등분산성 과정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 혹은 f라는 논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없었던 paired라는 파라미터가 새로 생겼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저희는 대응표본이 맞기 때문에 T 혹은 true라는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또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얼터너티브도 투사이디드로 설정해 주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핸들링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오류를 낸 것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면은 모든 인자들이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complete cases xy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xy는 아까 이 tTest 함수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 벡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류가 무슨 뜻이냐면은 0일차의 병아리와 21일차의 병아리 몸무게 중에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짝을 한번 맞추어 줘야겠죠. 그 전에 정말로 0일차 데이터와 21일차 데이터의 짝이 맞지 않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데이터의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우수를 이용할 때, 비교할 때 사용되는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치크 0에서 웨이트 컬럼의 로우수와 치크 21에서의 웨이트 컬럼의 로우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위에는 20인데 밑에는 16이죠. 그래서 4마리의 병아리가 0일차에는 있었는데 21일차에는 이제 몸무게를 재지 못하거나 뭔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뷰 함수를 이용해서 또 일일이 확인해 봐도 짝이 맞지 않는 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0일차 병아리와 21일차 병아리의 짝을 맞춰줘야 될 텐데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과학에서는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요.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대표값으로 결측치를 추정해서 채우는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일 단순한 방법은 짝이 맞지 않는 병아리의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행을 하나하나 찾아서 일일이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R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될 이너조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너조인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조인이란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서로 엮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인사팀은 사원들의 전체 사원번호랑 전화번호가 담겨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 분석팀은 분석팀 안에 있는 팀원들의 사원번호 그리고 맡은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담겨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파일을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겠죠. 이를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너 조인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두 파일에서 서로 교집합인 부분만을 결과로 반환하는 조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사팀과 분석팀의 파일을 이너 조인 하면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는 모두 날아가고 분석팀원들의 사원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분석팀원들이 맡은 프로젝트 이름 이게 한 테이블로 정리돼서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다시 병아리 데이터로 돌아와서 저는 칙이라는 칼럼 안에 있는 병아리들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0일차의 몸무게와 21일차의 몸무게를 하나의 줄 안에 합쳐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innerjoin이고요. 사원번호처럼 병아리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일련 번호라는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0일차와 21일차의 몸무게를 한 줄에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결고리가 되는 열의 이름은 by라는 파라미터의 문자 형태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데이터의 결과값을 chick merged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할당해 줬고요. 데이터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이 chick merged의 형태를 보시면은 16행 5열의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는 한 데이터가 16개고 다른 데이터가 20개라서 짝이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딱 짝이 맞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병아리의 숫자가 0일차에 하나, 21일차에 하나 이렇게 2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줄에 한 병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타임과 웨이트라는 칼럼이 뒤에 x랑 y가 붙어서 2개씩 들어있게 됐고요. 그래서 R에서 보통 앞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x,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y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타임 x와 웨이트 x는 먼저 입력한 0일차 병아리의 데이터란 뜻이고 타임 y와 웨이트 y는 두 번째로 입력한 21일차 병아리의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 병아리의 0일차 몸무게는 웨이트 X 칼럼의 첫 번째 로우인 42g이 되겠고 1번 병아리의 21일차 몸무게는 웨이트 Y에 있는 205g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뭔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습을 하시면서 천천히 치크 0, 그 다음에 치크 21, 치크 멀지드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짝을 맞췄으니까 다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코드를 작성하되 대신 데이터를 바꿔서 치크 멀지드의 웨이트 x 값이 첫 번째 벡터로, 그다음에 웨이트 y 값이 두 번째 벡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결과가 이번에는 제대로 반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P값이 아주 작은 숫자로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일차 병아리와 21일차 병아리의 몸무게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이 기각되었고 몸무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표본 t-테스트 실습도 마쳤습니다.